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에이펙 얘기이긴 한데 일본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대호 PD가 일본 얘기를 싹 들어가려고 하는 걸 스톱 시키고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는데요. 일본이 이번 에이펙 망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나의 총리가 얘가 보니까 좀 얼라네, 얼라. 경상도식 표현으로 아니, 얼라 같은 짓을 했어. 왜 주제를 두 개로 나눴나 했는데 오늘 할 얘기가 또 있군요.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사나의 총리가 그러니까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국익을 말아먹은 그래서 중국하고 더 척을 졌어. 자기는 이제 미국하고 뭐 좀 더 가까워지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하고의 이런 관계도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안 풀렸고 중국하고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뭐 삐딱선을 타버려 가지고 더 힘들게 되는데 아니 그랬으면 지들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괜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 특히 대한민국의 성공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 보도가 좀 그렇다면서요. 정확하게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강경한 모습을 보고서 투표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에이펙 한방으로 트럼프 한방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부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죠. 이름이 다카이치인가요? 네. 예, 다카이치 사나이 이 양반이 미국과 특히 트럼프와 이게 관세 협상 다시 하겠다 큰 소리 똥똥 쳤다고. 그러니까 다시 하지도 못해 보니까. 후보 중에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예. 근데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리고 보니까. 불공정 계약 다시 하겠다 그랬는데 전투기도 구매하고. 그런데 또 아니 미국하고 약간 이렇게 다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중국하고는 전략적으로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만 총리랑 대만적인 대표랑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국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에이펙 때 일본 다카이치 사네와 시진핑 주석이 잠깐 만났고 그리고 회담 자체는 시진핑 숙소로 와라. 사실상 이거는 한쪽에 대한 이 무시. 올라면 와라.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 비슷하게 보이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나 해서 봤더니 중간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 관계자를 만나면서 이 찍은 사진을 본인의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응이 왜 한 번도 웃지 않았나 다카이치 사나이를 만나서. 중국은 미국에게 항상 이야기해왔었던 거는 요 근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가 그만 싸우면 서로 양국에 이익이 되지 않겠냐. 뭐 그 말은 뭐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회담에서 뺐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고 일본이랑 안 좋은 이유는 알고 보니까 대만과 관련해서 개입하지 말아라 너네 일본. 하나의 중국 약속 지켜라. 다카이치 사네가 총리됐을 때부터 중국이 쐈던 거거든요. 근데 대놓고 눈치 없이 에이펙에서 중국과 만나기 전에 대만과 찍은 사진을 업로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야? 이 자식이 한 번 붙어보자 이거야?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구만. 이제 뭐 중국하고 끝이다.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를 왜 올렸어야 했냐? 일본에서도 지금 자국민연에서 물어보는 게 이게 뭐 대만이랑 뭔가 중요한 걸 맺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걸 왜 올렸어야 됐냐? 그러니까 왜 올렸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뭐 중요한 어떤 자국의 이익이 걸렸으면 하지. 근데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게 야가 다카이치 사나이 얘가 이게 얼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이념적 행위인 거 아니야. 극우 이념적의 이념 행위에 일치되는 그런 행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라지. 그리고 총리까지 돼가지고 이런 짓 한다? 아이고야, 이거 그냥 나이를 허무은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몇 년생이죠 이 사람이? 지금 60 몇 년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은 일본 총리의 모습을 주로 봤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막 팔짱 끼고 막 까 하면서 그 캠프에서 해군 공군기지 캠프에서 막 그 모습들을 보고 일장기 패싱하고 아니 근데 그런 모습에서 이게 뭐지? 보니까 싶은 것들이 여러 개 나왔던 거예요. 트럼프 발장 끼고 깍 하는 건 나 순간적으로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건희가 생각났어. 김건희 왜 저기 바이든 그 팔짱 끼는 그 사진 아시죠? 우리 정말 정말 쪽팔려 죽겠다고 했던 그 사진. 나는 왜 갑자기 그 사진이 연상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I와 미래형 어젠다,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해 능숙한 외교를 선보였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리스크 관리가 뛰어난 실용적 조정자다. 일본은 전략적 입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한국 대통령 칭찬을 하고 일본은 뭘 하냐라는 약간 내용이죠. 일본은 그러니까 더 확실히 전략적 입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내가 지금 배가 네. 아픈 거야.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뭘 한 게 아니라 지가 잘못한 거고 지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은 건데 이거를 기묘하게 한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눈을 긴다고 딱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층도 지지율이 많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귀엽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이제 조금 정치관여층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비판의 강도가 생각보다 많이 세다. 아니 근데 귀엽다고요? 그걸 귀엽다고 봐? 막 이렇게 깍깍거리면서 소녀처럼 하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돼가 왜 깍깍거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층에서 나오는 반응 같아요. 아니 지지하는 팬층이라든가. 근데 그 외에는 반응이 굉장히 싸늘한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총리가 돼가지고 트럼프 앞에서 깍깍 이런 거였다면 그거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 기대했었다고 하면은 이게 수준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그 고이즈미 아들 고이즈미인가요? 예, 다 고이즈미죠, 그지? 예. 네. 고이즈미 아들 수준하고 똑같아. 그게 쿨펀 색자인가요? 그렇죠? 네네, 예. 신지로. 예, 신지로. 그렇죠, 신지로죠. 예. 그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걔도 약간 모자란 애잖아. 약간. 근데 저는 이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준이 똑같네. 그런 이 쿨펀 색자나 트럼프 깍깍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고 이거. 참 수준하고는 참. 근데 정확하게 그 펑클 색자 고이즈미 신지로 측은 이시바 총리의 뒤를 이어서 한국과의 좀 공존하는 형태로 해서 도모하는 그림의 계획을 보여줬고 글로 가겠다 했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시바 전 총리를 존중하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외교는 본인은 새롭게 다 바꿔서 가겠다 그랬는데 새롭게 바꿔서 간 게 이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쿨펀 색자가 낫네. 그렇죠. 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깍깍 전술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난 딱 순간적으로 이거 김건희가 눈에 딱 떠오르는 거야. 순간 아찔하던데.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극우라는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극자라고 느껴지셨습니까? 개인과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총리의 역할은 엄연히 다를 것이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넘겼네.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 나보고도 극자라며. 나 극자 같냐? 예. 거 봐봐. 다카이치 사나이 이 사람도 꼭 그런 쪽도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요렇게 돌려간 겁니다. 이게 정말 예의를 당한 거예요. 존중을 해준 건가 동시에 우리로서도 은근히 한번 때린 겁니다. 야, 너 함부로 깔짝댔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라고 경고 사인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경고를 하면서 예의도 챙기고. 이거 쉽지 않은. 갑자기 나온 김에 칭찬 하나만 더 하자면 네. 이제 중국과 북한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바람만 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햇볕을 쬐서라도 코트를 벗게끔 하는 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번 경주 에이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자주의 무역이었어요. 무역 외교. 근데 이제 시작되기 전에 많은 외신들 살펴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강압적인 이 관세 형태와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망 개편 이런 것들이 너무 강압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자주의적인 무역 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 기회에서 다자주의 무역 외교가 가능하겠다. 그거에 지금 출발점에서 경제 이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다자주의고 뭐고 간에 그게 이렇게 국제 질서가 다 무너졌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었어요. 트럼프 그렇죠. 때문에. 근데 서서히 트럼프 이후에 이런 국제 무역 질서를 재건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한국이 돋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그에 비해서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그러니까 비교 당한 거고, 야 너 왜 그따구밖에 못해?라는 비판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삐딱선을 탄 건데 이 댓글에 보니까 아이 그래도 건의보다는 나아요라고 하신 분 계신데 아닙니다. 건의하고 차원이 좀 다를지언정. 야 이건 진짜 누가 더 낫다 못하다 말을 못할 것 같아. 아니 너무 그렇게까지. 아니 지금 뭐가 있냐면은 자, 혹시 이 기사 네. 보셨나요? 블랙 이글스의 연료 공급을 못 해주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우리나라의 블랙 이글스가 말레이시아 이쪽에 에어쇼에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말레이시아까지 어떻게 가져갈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로 지금 블랙 이글 같은 경우에는 날아서 갑니다. 연결할 수 있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면 날아서 가거든요. 중간에서 공중급여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날아서 가는데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위대 오키나와 기지, 오키나와 기지가 미군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기지에서 착륙을 해서 중간 급여를 받고 오키나와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만을 안 거치고 바로 인도 차이나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태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이 원래 맨 처음에는 해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못 해준다. 이유가 뭔데? 블랙 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그 시험 비행을 고개 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비행을 했다고 그걸 문제 삼아서 못 준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행기가 지금 긴 비행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갈 거야. 아직 안 갔어. 갈 거야. 갈 거예요? 갈 건데 이제 근데 말레이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 기착지로 오키나와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중간에 주의 좀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해준다. 오케이 해줄게.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였어요. 근데 독도에서 비행한 이력이 있잖아. 안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시바 총리 때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이시바 총리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군사적으로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블랙 이글 거기 간 다음에 우리가 우리 동네 들렀다 가라 이렇게 된 거였던 거야.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네가 이걸 확 엎어버린 거네. 이시바가 해준 거 나는 못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시바가 해준 거를 하겠다고 한 걸 그냥 못 뒤집으니까 독도를 문제 삼은 거예요. 기사 난 걸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해주고 싶었는데 자민당과 일본 내에서 반발이 너무 거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난번 선거 직전에 했던 말이 이제 독도에도 우리도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 배치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이제부터가 진짜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오늘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자위대도 핵 추진 잠수함을 실행하겠다라고 나와서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해준대 누가? 아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죠.
한국은 지금 미국의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음. 일본 자위대가 핵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게 일본 핵추진 잠수함은 못 가져요. 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약간 한국을 지금 한국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도 껴줘하고 약간 발 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 분위기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본은 전범국이라서 핵추진 잠수함 못 가져요. 핵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공격형입니다. 무조건 핵 잠수함은 공격형으로 가요. 일본은 전수방위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격형 무기를 못 가집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전투기가 F-15 전투기랑 F-35인데 F-15나 F-35는요 공대지 무기를 못 실어요. 오, 그거 지상 공격을 처음 못 해요. 알았어요. 배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상 공격, 지상 폭격을 못 하게 만들어 놨어.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자기 자국에 폭격할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국으로 들어오는 배를 폭격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공대지가 없어요, 원래. 오, 그런 건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비행기에도 공대지 폭탄을 못 싣게 하는데 핵잠수함을 주겠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독일이 지금까지 그 원래 독일이 잠수함 그 발명 국가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유보트. 근데 독일이 왜 지금 핵잠수함이 없는데 디젤 잠수함만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독일도 전범 국가거든. 안 만들면 못 만드는 거야. 자기들을 방어만 하겠다는 거야. 방어만 하겠다면은 디젤 잠수함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 일본도 이게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맞상대하는 나라는 핵심 포인트가 누구냐? 한국이에요. 지금까지 일본이 중국을 상대하는 그 핵심 국가였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군이 그걸 담당해야 되는 거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동안 되게 자존심 상한 거야. 대한민국이 이제 좀 병력이 줄어서 50만이지만 60만 대군이었잖아요. 근데 일본군은 다 합쳐서 20만이 될까 말까라고. 지금 뭐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자권도 한국을 줘버리고 핵잠수함도 승인을 해줘서 약간 중국과 경계국으로서의 역할 이런 대중 견제 역할로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전자권까지만 받고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아, 잘 지내야지 뭐.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조금 의미가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은 게 제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갈 때 이번엔 바빠서 못 만났지만 김정은 만나라고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떠올랐던 게 그 북한 측의 요구는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것. 근데 핵 보유국 김정은이라고 불렀어요. 대화하러 나와라.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이 대북에 대한 억제를 멈춰달라예요. 제목 제재 멈춰달라고. 제재가 있으면 뭐 하나 인정 하나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첫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있다. 나오면 이런 암시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 측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다음날 아침에 미사일 쏘면서 사실상 거절의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한국에 핵잠수함이 승인이 났어요. 어머, 어쩌면 이 북한 측에서는 미국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이 많겠죠. 봐라, 내가 한국에 해주는 거 봐라. 호주도 안 주는 극비 핵 기술을 한국에게 준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다음번에 저는 아마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봅니다. 이 다음번엔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더 높아졌어. 이게 뭐냐? 아, 미국을 못 믿겠는데 못 믿는다고 안 나가면은 또 뭘 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씨, 일단 나가고는 보자라고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안 나갈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니까 이것저것 다 까탈을 부리고 싶고 해주기로 한 것도 해주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랙 이글스 해주기로 해놓고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 아픈 거야. 안 해줄 거야 이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 다카이치 선아이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한국을 다시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좀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죠, 솔직히. 닭갈치 사나이가. 좀 보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어, 거의 다른 외교 정상들과도 거의 못 어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부터 좀 이렇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과격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친 사람인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면 다 그 나라에서 대빵이잖아. 그러면은 좀 겸손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싫어하겠죠.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닭갈치 사나이 만났을 때 막 이렇게 톡톡 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에이펙에서 닭갈치 사나이가 반대로 다른 국가 정상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어깨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벙찌긴 했는데 요번에 한국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받아주고 뭐하고 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슈가 너무 많아서 뉴욕 시장 선거 있죠. 11월 4일 그리고 11월 4일 날 미 안보 회의 큰 거 하나 있고 전작권까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11월 5일 날 드디어 관세 대법원 그게 나와요. 야. 근데 지금 이야기로는 트럼프가 직접 방청할 예정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압박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신중하게 해온 관세 협상이 사실상 오늘날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맞춰야 하는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준비도 많이 되었고 이 자국을 위한 신중한 관세 협상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대호 PD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예.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원래는 제가 영상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저작권이 예, 저작권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예,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점 참 아쉽습니다. 네. 정말 아쉬워요.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 정말 많았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